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또 5월 FOMC 의사록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재료를 안고 시작을 했죠. 시작은 매파적이었던 의사록에 반응을 해서 약세였지만 투심은 또 악재를 서서히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장 막판 다시 상승분을 내주면서 반등에는 실패를 하면서 조금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한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반도체와 AI의 성장 모멘텀은 계속될 것임을 입증한 걸까요? 오늘 목요일 경주마의 강력한 기수들이 그 답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 빅 이벤트들이 드디어 해소돼서 우리 앞에 정답지를 딱 내놓고 시작한 장이었거든요. 이사님.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전에 TSMC 실적 발표 때라든지 전반적인 정황,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 요 직전에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실적 발표 직전에 목표 주가 대거 상향하고 난 다음에 서프라이즈 나왔던 것처럼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네.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이제 실적이 나오고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좀 더 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역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구나라고 느꼈지만은 그 영향을 또 일정 부분 시장은 좀 반영을 했던 거 아니냐. 또 실제로 엔비디아도 지금 주가 보면은 시간에서 이미 1,000불 넘어섰고 그건 또 사상 최고치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도 뭐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일정 부분 해왔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이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왔던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오늘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아스코 초록 발표 앞두고 또 이제 세론이 나와버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 전반이 그냥 세론에 두들겨 맞는. 그러니까 사실 장 시작할 때만 해도 오늘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었지만 실제 네. 내용은 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었던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기다렸던 엔비디아 실적은 축포를 분명히 터뜨린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건희 대표님. 딱 한마디로 보면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인지 유행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연예인 걱정과 엔비디아 걱정을 하지 말아라. 뭐 옛날에 애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네. 엔비디아 걱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미 실적을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뭐 이런 실적을 냈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 우상향할 걸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종목 관련 종목들은 SK 하이닉스가 한 20만 원 지켜주면서 그냥 체면을 좀 지켜준 정도로 끝났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좀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서 플러스를 내는 걸 보고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 내일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뭐 그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제 좀 올려놨죠.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조금 약보합으로 끝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뭐 이거 엔비디아 이렇게 실적 잘 나왔는데도 못 가면 끝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끝난 게 아니라 어제 젠슨왕이 이제 발표하는 거 새벽에 계속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혁명이라는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산업혁명,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부도 자기네 칩을 갖다 쓰고 있고 모든 IT 기업들이 자기 것들을 갖다 쓰기 위해서 난리가 났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블랙엘에 대한 뭐 블랙엘은 납품을 빨리 해봐야 4분기에 하는데 비백 말씀이시죠? 예, 예. 차기 칩 말씀이시죠? 자기 네. 칩도 이제 뭐 빨리 해봐야 이제 뭐 4분기에나 납품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A100, H100, H200은 그러면 팔리냐 안 팔리냐 뭐 이렇게 물어봤죠 기자가. 네. 잘 팔린다 여전히. 왜? 그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호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잘 팔린다. 그래서 구모델을 누르고 H100도 사실은 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호퍼도 얼마 내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치고 나갔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만큼 AI 시장이 굉장히 격돌하고 있죠. 지금 뭐 오픈 AI나 뭐 구글 사이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이쪽은 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불행한 건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죠. 직접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빨리 이 밸류체인 안에 빨리 들어가줘야 더 이제 부응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은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뭐 엔비디아에 대한 키워드 이슈도 물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됐던 섹터가 바로 전기전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국내 증시에는 오늘도 반영했다라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확정됐던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류주라든지 또는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 또는 엔터주들이 바닥권역에서 강하게 다시 한번 더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은 이런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녹여들었다라는 부분으로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으로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인 고민, 과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전력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더 여기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났던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을 분석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엔비디아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 군더더기 없이 AI 칩 수요 때문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확 뛴 걸 보면 이건 뭐 빼박 아닙니까? 우리 흔한 말로 빼박 아닙니까? 빼박이죠. 네. 빼박이고 실제로 지금 뭐 이제 구형 모델이 될 HBX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장에서 구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TSMC가 그 관련된 그 패키징을 하는 이제 그 코버스 이쪽 관련해 가지고도 이미 25년까지는 다 찾고 네.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도 여전히 지금 그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중심의 어떤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그림에 비해 가지고 사실 좀 아쉬운 건 IT 강국이 분명히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했었는데 네. 여기서는 좀 이제 여전히 좀 주변에서 좀 맴도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게 조금 답답합니다. 우리 그 이건희 대표님 아까 수혜주가 별로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물론 둘 다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랐고 마침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한 그 다음 장세 말이죠. 이거는 딱 뚜렷이 뭐라 해야 될까? HBM에 대한 납품 기대 여부에 딱 엇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뭐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TSMC, SK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이 관계가 뭐 굉장히 공고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는 또 어제 본인들 수율이 80%까지 나온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 기존에는 한 50%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예, 80%까지 올렸다. 이게 사실은 반도체는 수율 싸움이기 때문에 수율을 잘 내면 그만큼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전히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수혜주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SK 하이닉스일 거고요. 그럼 당연히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소부장들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기판 관련돼서 뭐 이스페타시 정도가 이제 있는데 나머지 보면 지금 삼성향 장비주들이 더 많죠. 우리나라 보면 네. 그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약한 흐름을 계속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반등을 주려다가 계속 부러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이 관련된 장비주들 보면 검사 장비 중에 YC 이름이 바뀌었죠. YIK에서 YC가 삼성전자에 그 납품을 300억, 370억인가를 아마 납품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연일 고공행진이긴 합니다. 근데 더 치고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이 자꾸 이게 밸류체인 안에 못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올라가려다가 그것 때문에 빠졌다가 그래도 검사 장비 더 살 거야 그러고 올렸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검사 장비만 지금 계속 핫하게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수율 잡으려면 이거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논리로 지금 이쪽 당만 계속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뭐 한미반도체는 옆으로 기고 있죠. 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뭐 40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전력 문제 또 얘기 나오고 계속 파생되는 거죠. 네. 그러면 2050년인가 뭐 가면 뭐 전체 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30%가 데이터 센터가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그거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단계 때문에 지금 계속 확산되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의 중심은 젠슨랑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네. AI가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계속 얻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여기에 따른 그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럼 소부장, 우리와 관련된 소부장, 엔비디아 수혜주 찾기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계속 하실 것 고민하실 것 같아서요. 이상로 대표님께도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네, 뭐 일부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는 나올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 엔비디아로 현재 파생됐던 부분에 대한 나비 효과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엔비디아가 현재까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것은 결국 AI에 대한 확산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부분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이 GPU가 상당히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 GPU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메모리 칩으로서 활용해 줄 수 있는 것이 HBM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는 1차선 단일 빅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햄버거 한 개를 한 명이 다 먹는 거가 CPU죠. 중앙 처리 장치가 똑똑한 180짜리 IQ를 가지고 있는 애가 네. 얘가 혼자서 100번까지 문제를 혼자서 다 풀어야 돼요. 네. 그럼 순차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고 대청소하고 이런 것들 하려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현재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GPU입니다. GPU라는 것은 일반인 10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일을 하는 병렬식 구조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GPU 같은 경우에는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HBM은 앞서 얘기했던 빅맥 한 개를 한 명이 다 먹는 구조가 아니라 이 햄버거, 작은 햄버거를 100명에서 나눠서 먹는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100명에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GPU는 앞으로도 AI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HBM도 함께 커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 HBM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고, 네. 대신에 현재 만드는 방식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열을 중간에 가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수율이 낮게 잡히는 거고 SK하이닉스는 딱 한 번에 대한 열을 가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수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SK하이닉스와 꾸준한 거래를 해왔던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저는 나온다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것이, 과거에도 애플이 주식 분할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주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번에도 엔비디아도 주식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것은 산업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분할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SK하이닉스가 20만 닉스가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와에 대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주로 했던 것이 뭐 여윈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SK하이닉스가 선정했던 기술 혁신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본다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현재까지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최강자였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 삼성전자와 관계되는 기업들에 대한 수율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비주들, 앞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검사 장비 단에 대한 재평가들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 안에서도 반도체주 보유하시고 난 다음에 최근에 사가지고 너무 고점에 샀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담아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아까 잠깐 그 주식 분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참 이 호실적과 함께 같이 발표된 게 이제 10개로 쪼개는 주식 분할. 네.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도 지금 처음으로 $1,000를 지금 돌파했다라고 해요. 뭐라 해야 될까? 이게 호재가 이게 맞물리면서 더 시너지를 냈다라고 할까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부러웠습니다, 일단. 저도 부러웠습니다. 이제 부럽다라는 게, 시장 그 엔비디아급 정도 되는 회사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실적 발표할 때 총수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거의 없고, 네. 그 다음에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화시켜주는 경우들이 없는데 반해서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액면 분할까지 이번에 해준 거 아닙니까? 액면 분할의 효과는 그 젠슨왕 그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그분이 이제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이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과 관련된 부분들 직원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 대저변을 좀 더 확대시켜주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해주는 액면 분할하고 표현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일종의 좀 편법 꼼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분할에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보면 분할했다 또 다시 붙였다도 이제 반복을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대비로 봤을 때는 참 이렇게 시장의 오너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시장이 원하는 부분들 또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은 사실 이번에도 배당도 또 굉장히 높여줬잖아요. 네. 확대했죠. 그냥 보면서 아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아, 이런 부러움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추가 제가 좀 네. 더 말을 붙인다면 사실 이제 미국을 우리가 뭐 천조국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정도로 사실 선진국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과거에 보면 기업에 대한 실명을 뭐 잠깐 말씀드리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네. 액면 분할 이후에 1년 동안 행보 붙이고 그때부터 주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군들 황제주라고 해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다가 고점에서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 그다음부터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고점에서 개인들이 받아내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와버리고 주가는 빠져버리죠, 사실.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액면 분할만 쳐보시더라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행위를 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봐왔던 부분으로 본다면 과거 애플도 그랬고 항상 이런 분할에 대한 이슈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성을 기록해 왔다라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이 분할이라는 이슈가 고점에 대한 신호로 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앞으로에 대한 사업적인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또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움직임, 선진국적인 금융이 좀 더 안착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참 그 우리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그 부러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 장하고 미장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참 뭐라 해야 될까? 우리는 한 그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한 90점 정도를 충족시켜줬으면 바랬는데 이게 주식 액면 분할, 배당 확대 이런 걸 통해서 딱 98, 99점을 딱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치 이상을 보여줬다라는 데서 시장이 좀 환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장에서 그럼 이제 엔비디아 같은 어떤 기업이 나올까 이 기대를 갖고 다음 질문 하필 또 삼성전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삼성전자 지금 차세대 AI 칩으로 거론된 게 마하1이었잖아요. 네. 이게 근데 네이버랑 공동 개발로 알고 있었는데 불협화음이 좀 있다라고 해요. 이건 어떤 이슈입니까? 일단 뭐 그런 거죠 이제 네이버는 오더를 주는 입장이죠. 자기가 쓸 거니까 네.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설계를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사실은 설계를 하는 거지 본인이 만들진 않죠. 그렇죠. 예. 만드는 건 TSMC가 TSMC가 파운드리를 하는 거죠. 그럼 둘이 이제 협업을 해서 적당하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지금 이게 불협화음이 난 게 그러면 네이버는 자기가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럼 본인들도 뭔가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이 있죠. 네. 삼성은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갈등이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약간 좀 지나치게 그 제조업 마인드, 갑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아직도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마하원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그건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돼야 되게 만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죠. 남들은 지금 엄청 치고 나가고 있는데 네. 네이버는 지금 라인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마하원도 지금 이렇게 걸리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회사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엔비디아가 원래 라틴어로 부러움이라는 거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아 몰랐어요. 아. 예, 인디니아라고 해서 원래 영어로 보면 INVIDIA거든요. 그래서 네. 인비디아라고 있는데 거기서 I를 빼고 엔비디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러움을 사는 회사가 된 거죠. 결국에는 예, 질투를 느낄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삼성전자가 서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과 하드웨어 기업이 어울리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TSMC는 정확하게 자기들은
주문한 대로 잘 만든다 이거였는데 지금 여기는 삼성전자도 설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마원을 만들면 초기에 누군가 많이 이제 사주고 그걸 써보고 거기에서 오는 피드백을 갖고 그치. 더 계속 이제 개선을 시키고 수율도 올리고 그 작업이 필요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삼성 입장에서 네이버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거 개발을 하게 된 것도 결국 네이버의 요청에 의해서 네이버하고 협업을 하면서 네이버가 필요한 거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 기사를 전제로 기사가 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맞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면은 네. 여전히 삼성전자는 그 절박함이 없다라는 거죠. 아, 지금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을 뒤집어 놓고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결국 가가지고 네이밍 작업하고 거기서 누가 역할을 더 했느냐 그 주도권 싸움인데 지금 삼성이 지금 여전히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성공하면은 이거 내가 했어. 그거 과시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네. 근데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그걸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AI 시장에서 지금 뒤쳐져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 AI 가속기 마하1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시장을 만들어내면 이 제품을 네이버하고만 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어떤 그런 효과를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랬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협업해가지고 마하1을 개발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그 기사 났을 때 주가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그냥 지금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절박함에 대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삼성은 과거의 어떤 관행에 좀 그대로 그냥 관행을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답답합니다. 네. 무엇이 중헌디라는 영화 대사가 떠오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빅 이벤트가 소화가 됐죠?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일단 시장에는 이게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이상로 대표님.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도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시장이 밀려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지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희망 고문적인 얘기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양치기 소년 얘기도 있잖아요. 네. 결국 이제 세 번째는 정말로 늑대가 왔는데 그때 돼 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연준이 저는 양치기 소년화가 좀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주고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방향에 대한 금리의 방향이 결정됐을 때는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대부분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은 더욱더 실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일찍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 연준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선 전까지는 반드시 한 번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희 대표님, 페드워치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확 줄었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에서는 또 매파적으로 지금 이걸 보고 해석을 한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 포지션이 또 재정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어제 놀랐던 이유는 장중에 이제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난리가 났던 부분이고 장중에는 그런 거죠. 연준 그 회의록을 딱 보니까 파월이 얘기한 거랑 너무 다른데 생각보다 너무 매파적인데 네. 사람들이 심지어 올려야 된다는 위원들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은 물가를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하이퍼로 온 거 더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연준 파월 의장은 그걸 또 부드럽게 완화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동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생각보다 좀 금리 인하가 2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중론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9월 그 인하 확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또 밀리는 겁니다. 그 뒤로.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도 뭐 엄청나게 경제 지표가 악화되기 전에 한번 시험적으로 뭔가 갑자기 무너지면 만약에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데 뭔가 무너져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 번 정도
툭 던져서 실험을 해보는 정도로 올해 한 1회 정도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게 해보고 아니면 다시 올리더라도 예, 그런 정도의 테스트 정도의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미국 경기가 지금 너무 좋죠. 뭐 안 좋아지길 바라는데 문제는 안 좋아지길 바란다고요, 경기? 그 경기가 말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예, 경기가 부러져야 사실은 네.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그렇죠. 예, 경기가 너무 좋죠. AI 산업 너무 좋고 거기에 지금 뭐 물가가 올라가는데 임금도 올라서 좋고 물론 이제 서민들은 힘들다고 하죠. 뭐 전 세계 서민들은 다 힘듭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연착륙을 잘 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래도 한번 인하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근데 그게 그래봐야 2번이 아니라 1번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이 또 소화하는 과정이지 않겠나. 미국 네. 시장 근데 빠지지 않은 거 보면 여전히 또 뭐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부러운 기업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여전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 이사님, 이게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제 이루어졌고 5월 초까지 해서 이제 결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월 CPI가 예상보다 둔화됐잖아요. 그러니까 4월 CPI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그렇죠. FOMC. 이달 말에 이제 PC 가격 또 새로 나오고.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연준도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근거로 한다면? 저는 그 FOMC 끝나고 파월이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던 거를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파월이 원하는 거는 고용하고 물가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사실 FOMC 이후에 네. 발표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톤다운이 되거나 좀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네.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었고 최근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늘어나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배율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 살짝 올라가는 정도. 이게 최대 1.8를 넘어섰었던 게 지금 1.3 초반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그 작년 3분기부터는 실제로는 고용이 줄었다라는 좀 근거도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용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3분기 그 3개월 동안의 고용 현황을 보면은 매월 고용을 근거로 해 고용된 걸 갖다 발표한 걸 근거로 하면 59만 건이 늘어난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실제로 결과는 마이너스 19만 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이 그냥 고용과 물가를 다잡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던 게 그냥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 자체가 고용이 줄기 한다는 얘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변 정황을 놓고 보면 최근에 지금 이민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민 제한을 좀 강화하는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네. 작년 고용의 상당수가 이민자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었고 그게 물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도 실제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묶어놓는 것들도 좀 보이는 데다가 최근에 공교롭게 FOMC 이후에 나온 제반 소비 지표들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 저축률 같은 경우도 미국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코로나 때 그 엄청나게 쌓여있던 저축 금액이 코로나 이전 수준 밑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서서히 이전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신용카드 론이라든지 사용액 자체가 역대급으로 지금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는 안 줄었는데 소비의 질 자체는 떨어지는 게 확연히 보이고 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이 뭐 어저께 의사록 나온 거는 결국은 FOMC 그때 했던 거잖아요. 그 직후 나온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명분을 좀 더 축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원래는 6월, 7월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월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7월 말에는 금리 인하를 먼저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락가락하는 연준의 행보. 저희들 이거 해석하고 분석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저희들의 고충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장이 전반적으로 참 이렇게 횡보세였고 관망세였고 섹터별로 봐도 크게 부각되는 게 안 보이고 참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좀 불쑥불쑥 우리의 눈에 띄었던 게 아마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저희가 어제도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중점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도 태양광부터 수소, 신재생 에너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섹터들이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결국에는 현실적인 또다시 시장은 문제에 부딪힌다고 봅니다. 결국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과연 전력 설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전력 수요에 대한 문제가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라 보는데, 특히 이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인프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미국발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IRA에 대한 혜택,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혜택을 보는 곳들이 미국 내에서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 지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미시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바이든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발 관련된 모멘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에 대한 변압기 매출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은 10위권 수준이었고, 다만 미국 내에 이 변압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 이제 멕시코,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캐나다 순이었는데, 멕시코와 중국이 약 20% 가까이를 수출을 했었거든요, 각각. 네. 하지만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연일대리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에게도 그만큼의 콩고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의 큰 상승 이후에 현재는 좀 횡보하면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바닥권역에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좀 더 광범위하게 놓고 보시면 어떨까.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좀 더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들어온다고 보고요. 네. 대신에 현재 전력 설비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선과도 좀 연관지어서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이관희 대표님, 신재생에너지 섹터 오늘 태양광 그리고 네. 밤사이사이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도 상당히 네. 좀 크게 올랐거든요. 네. 어떻게 최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지금 우리만 못 느끼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요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이 공급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그 반사이익을 받지 못했던 거고, 태양광 발전소들이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걸 또 반증하는 게 요즘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 보면 ESS 관련된 매출로 굉장히 실적이 좋거든요. 네. ESS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ESS가 잘 팔린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 안에 또 들어가는 배터리도 중국 거를 거의 대부분 쓰지만, 네. 이 ESS가 잘 된다는 건 결국에는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전기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고 전력 설비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게 뭐 사실은 뭐 태양광이 제일 빠르죠. 계획을 하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태양광은. 그러니까 전력 회사들 입장에서는 효율이 빨리 좋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또 보조금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주니까 이쪽에 자금이 쏠리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태양광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수소 관련돼서 또 뭐 블룸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아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그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그러면 이거에 전기를 보낼 거냐, 그래서 전력 설비들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 전기를 뭘로 만들 거냐, 이게 근본적으로 태양광으로 할 거냐, 풍력으로 할 거냐, 원자력으로 할 거냐, 수소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을 다 계산하는데, 네. 지금 화력 발전소도 계산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의 문제는 CO2인데, 이산화탄소가 문제인데, 화력을 뭘로 쓸 거냐면 가스로 쓴다는 거죠. LNG가 워낙 넘치는 나라니까 지금. 네. 그냥 그걸 그대로 쓰되 대신에 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다시 묻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CCS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다시 움직이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그 천연가스에서 LNG에서 또 수소를 뽑아가지고 계질화시키면 수소를 뽑을 수 있거든요. 네. 블루 수소를 뽑아서 그걸 또 가지고 그냥 바로 연료전지에 넣으면 전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블루수소를 만들면 여기서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여기도 또 포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는 큰 맥락이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전력을 더 생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뭐 수소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풍력도 올라오고, 풍력은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리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설치해도 끌어올 수 있는 전선이랑 변압기랑 송전기 이렇게 할 때 전력 설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거 쓰면 되죠. 근데 그것도 이게 생산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네. 증설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증설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LS가 미국 법인이 해상 케이블 공장을 다시 짓는다 그래서 보조금 받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게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 케이블 자체가 부족한 거죠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게 전력기기를 한 번 다 보냈는데, 그러면 전선주도 한 번 보냈다 내려왔죠. 그럼 이제 다시 수소, 태양광, 풍력, 테마성으로 다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더 있다. 큰 신재생 에너지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신재생이라고 움직인다. 저는 신재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봐야 돼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건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에 전자만 붙으면 일단 그렇죠. 네. 전기가 지금 AI랑 스쳤죠. 예. 네. AI가 그 사이에 스쳤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의 30%를 AI가 잡아먹는다. 네. 영화 매트릭스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예. 이사님 풍력도 오늘 좀 주목 받아가지고요.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그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OCI라든지 또는 네. 이제 풍력 쪽에 있는 CS 윈드라든지 이런 회사 주가들이 이번에 좀 급반등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지금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도 않고,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적은 당분간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하나 QCL이라고 하는 회사, 이제 그쪽이 메인이 될 텐데, 문제는 그 주요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 동남아 쪽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하는데 그게 6월 1일부터 아마 관세가 크게 부과가 될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중국에서 직수입하는 걸 막았었고 동남아에서 이제 수출하는 건 눈을 감아줬었는데, 이걸 이제 6월 1일부터 막는다고 하니까 사실 퍼스트 솔라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도 여기도 사실 실적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이슈들, 그 기대감. 근데 이제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 생산한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급하게 다 이제 그 미국에서 수입을 엄청 많이 해놓은 거죠. 재고를 쌓아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이제 실적 자체는 급하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이쪽 시장 자체는 앞으로 확장이 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풍력업체들은 지금 바닥에서 오늘 처음으로 거래 터지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네. 미국의 그 ETF 중에서 팬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상당히 꾸준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이제 그 안을 열어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베스타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좋냐, 안 좋습니다 거기도. 네.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움직이는 건 지금 아니에요. 그리고 또 베스타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급하게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쪽들이 전반적으로 결국 전력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리백 이슈도 있고 이걸 같이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의 성장성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가가지고는 이쪽에 투자는 계속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처음에는 이쪽에서 제일 먼저 AI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AI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할 거 하니까 전력 기기 관련된 쪽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쪽이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린 에너지 섹터가 이제 마지막에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하나로 묶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ESS 관련된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국 관련돼서 중국산 배터리가 지난달에 그 해외 수출 물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겼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관세 부과, 그러니까 되기 관세율이 전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해놓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ESS 양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한 데는 LG엔솔은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놓고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 또 ESS 쪽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의 숫자로는 찍히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숫자가 찍히는 게 실적상 찌는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돌아가는 흐름은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 뭐 풍력이라든지 신재생과 관련된 기업들한테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 보인다라고 대체적인 의견은 좀 공통되신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이 관세도 그렇지만 중국산 부품을 막는 게 꽤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전력과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산 뭐 이렇게 변압기라든지 케이블을 들여오지 않는 쪽으로 지금 다 방침을 정했고 그 수혜를 지금 우리 기업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흐름이 간다면 우리 신재생 관련 섹터들도 계속 그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쫓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낙관적입니까 제가?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전기 전력 회사라고 하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에디슨이 만든 회사 모태가 되어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이제 미국 최대 전력 전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엔비디아에 집중하는 사이에 그 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신고가를 갔다가 지금 잠깐 좀 쉬어가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국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력 설비 관련주만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에 따른 모멘텀은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이미 미국발 모멘텀이 존재를 했던 거였고 우리는 지금에서야 다시 한 번 더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많이 올랐네가 이제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가 뭐 미국은 아리백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 미국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붐이 결국 국내에 대한 미국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일면에는 미국이 중국을 철저하게 규제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것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또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과 중국이 상당한 경쟁을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니까 앞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국내에 직접적인 연결을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도 좀 그리고 듣겠습니다. 이제 뭐그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당장 뭐 2분기에도 안 나올 거고요. 뭐 3분기나 넘어가야 조금 찍힐 텐데. 네. 근데 실적 발표하려면 좀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모멘텀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수급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살 주식이 없다라고 한동안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또 대부분 많이 올라가 있고 네. 또 전력 설비주도 많이 올라가 있고 좋다고 얘기하는 데는 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정도 생각보다 크게 안 나오고 근데 저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이슈가 붙으면 글로 막 몰리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게 생각보다 큰 카테고리죠. 그래서 뭐 SOFC 관련 종목, 뭐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 그다음에 태양광 지금 그 무거운 CS 윈드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물론 내일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네. 있지만 당분간 이 큰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올라간다. 반도체가 처음 올라갈 때도 실적은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응을 하시는 영역, 뭐 제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물려도 될 만한 종목을 사시면 된다. 네.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네. 앞서 이제 미국 대선과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엮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주가 총 5개입니다. 어떤 주냐면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여기가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주들이 캐스팅 보트가 되어서 당락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텍사스까지 포함해서 그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이니까 네. 제외하고 이 종목군들 이 주들의 공통점이 IRA에 대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주들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IRA에 대한 일자리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런 IRA를 통한 일자리에 대해서 방점을 찍으면서 앞으로도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노출될 수 있는 이슈는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적이 지금 당장은 안 좋더라도 우리가 반도체가 실적 좋아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50점 맞다가 지금 60점 맞으니까 아유 10점 더 맞았네, 좀 더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가 50점, 40점 맞더라도 45점, 60점은 맞더라도 아이고 그래 옛날보다 좀 더 잘했구나 그러면서 시장은 얘기를 하겠죠. 또다시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포장을 좀 더 이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수급만 좀 더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바뀔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반짝 상승했던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았을 때였습니다. 네. 결국엔 지금 현재는 또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물결로 돌아올 때 신재생 에너지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우리 그 예를 들어 풍력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이제 부품 만들고 하는 우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글로벌 수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하나QCL 같은 경우는 그 모듈 쪽으로 해가지고는 글로벌 탑티어급 안에 들어간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타워 쪽에서는 글로벌 1위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실제 풍력에 특히 해상 풍력 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네. 그런 베어링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중국을 제외하면은 한 5개가 안 됩니다. 3-4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위에 올라가 있는 회사들이 꽤 됩니다. 생각보다는. 물론 이제 터빈이나 이런 쪽은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규모가 좀 작은 편이라서 네.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자, 저희들 집중적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특징주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볼 거 HLB가 되겠습니다. HLB의 어떤 급락세는 좀 이제 진정이 된 것 같고요. 오늘 또 마침 그 포럼이 열렸네요. 포럼이 열렸고 이 포럼에 진양건 HLB 그룹 회장이 또 나왔고 표정도 밝았고 뭐 여러 긍정적인 또 메시지를 또 시장에 전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양군 회장은 항상 좀 웃는 얼굴형이죠, 사실. 지금도 꼭 웃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여기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에 대한 상승이 장중 나타났던 것을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부분이라 보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병용에 대한 부분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에 대한 하락으로 나타났던 거고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희망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간에 또다시 한 번 더 상승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좀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라 보고 네. 오히려 이제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을 상관관계는 점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개가 거쳐서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 안 보입니다. 그래도 조급하진 않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믿으니까요. 저희 경주마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내일장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